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랑과 친밀감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 나이에 무슨, 이제는 그런 건 다 끝났지.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70세 이후에도 성생활은 여전히 소중한가? 제 답은 단호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노년기의 사랑과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느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도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은 지금부터 더 빛날 수 있구나.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성생활을 시도하면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젊을 때처럼 안 되니까 괜히 민망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 파트너에게 어떻게 꺼내야 할지 괜히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따뜻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70세 이후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끝나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70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0% 이상이 여전히 성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사랑과 친밀감을 삶의 소중한 일부로 간직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오해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야?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괜히 창피할 뿐이야. 혹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어쩌면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몸은 변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분들의 경우 발기의 강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발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건조증이 걱정되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안전하고 부드러운 윤활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 그 이상의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 포근한 포옹, 함께 나누는 다정한 대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 이 모든 것이 바로 노년기에 성생활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7세의 이 모 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서로의 등을 마사지 해줘요. 때로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포근히 껴안고 잠이 들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로를 아껴주는 이 순간이 참 고마운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서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를 재촉하거나 기대치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따뜻하게 느끼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70세 이후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파트너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사랑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괜찮겠지? 예전처럼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시작했다가 몸에 무리가 가거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5세 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젊었을 때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체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허리, 고관절 등에 부담이 가는 자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성이 위에서 체중을 실어 누르는 전통적인 자세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허리나 무릎 관절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옆으로 누워서 서로 마주보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이 자세는 심장 부담이 적고 관절의 무리가 덜 가며 무엇보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따뜻하게 교감할 수 있습니다. 속도나 강도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어 긴장을 풀고 더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 팁 하나 드리자면 베개나 쿠션을 적극 활용하세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 부담이 줄어들고 허리 밑에 쿠션을 받치면 훨씬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서로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행복한 순간을 오래 이어가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점은 과도한 힘과 서두름입니다. 성급함은 때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몸의 준비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길어지고 상대방의 감각도 더 섬세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스킨십과 애무 그리고 긴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주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노년기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5분, 10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쌓여 더 깊은 신뢰와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할 점은 술을 마시고 나서 하는 성생활입니다. 간혹 긴장을 풀기 위해 술을 한두 잔 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술과 성생활을 절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무리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훨씬 안전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심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 모두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생활 역시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거나 정리 운동 없이 갑자기 끝내버리면 몸에 무리가 가고 부상도 쉽게 생기지요. 성생활도 똑같습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이 두 가지를 생활화하면 몸은 훨씬 부드럽고 마음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첫째, 성생활 전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시작하면 몸이 깜짝 놀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과 근육이 굳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허리 돌리기, 어깨를 크게 돌리기, 발목을 천천히 풀어주기.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5분 정도 몸을 풀어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부드러운 마사지 시간입니다. 서로의 등을, 어깨를, 팔을 살짝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사라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감정의 거리도 부드럽게 가까워집니다.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따뜻한 손길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둘이 천천히 하나가 된다.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성생활 후 정리운동도 필요합니다. 성관계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보다 조용히 누워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숨을 가다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나누어 마시고 서로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정리운동입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 최소 10분 정도는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정리운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고마워. 함께여서 참 좋았어. 이 짧은 순간이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깊게 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성관계를 시도하지 마세요. 심장과 혈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성생활 도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힘들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습관처럼 챙기다 보면 몸은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나를 아끼는 방법이 결국 파트너를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부드럽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70세 이후 성생활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복용과 성생활입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 약들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몸에 무리가 오거나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물과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성생활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고혈압 약입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경우 발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은 성기능에 영향을 덜 미치는 고혈압 약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초에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고혈압 약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바꾸고 나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음은 당뇨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뇨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면 충분히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않는 것, 꾸준한 혈당 체크를 생활화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몸은 훨씬 가볍고 마음도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이번엔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꼭 드려야 합니다.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협심증 약, 즉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 중인 분, 심근경색,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 이런 경우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약국에서 몰래 구입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은 효과도 검증되었고 보험 적용까지 가능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질건조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간편하게 약국에서 윤활제를 구입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창피해 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절대 기억하세요. 약은 절대 혼자 끊거나 바꾸지 말 것. 설명서를 읽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할 것.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상담할 것.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약물, 민간요법은 절대 금지. 78세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피해서 혼자 끙끙 앓았는데 용기 내어 상담받으니까 너무 변해졌어요. 그 후로는 부부 사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70세 이후 성생활은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몸을 이해하고 약을 존중하며 파트너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약물 복용 시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몸을 더 건강하고 가볍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핵심, 바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성생활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몸이 전체적으로 활력을 느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며 성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 4회 정도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등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 아연,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혈관 건강, 성호르몬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짠맛 없는 견과류로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 바나나, 키위 같은 과일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 끼니마다 꼭 함께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술. 가벼운 술도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키고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싶지만 특히 성생활 전후에는 술을 삼가세요. 둘째, 과도한 카페인.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이 너무 많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긴장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성생활 전에는 커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름진 음식, 삼겹살, 치킨, 튀김 요리 같은 과도한 기름기는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 순환을 둔하게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성생활을 시도하면 답답함이나 피로감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생활을 준비하는 하루 식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엔 통곡물빵, 삶은 계란 1개, 신선한 과일 1조각. 점심은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다양한 채소 샐러드. 저녁엔 소화가 잘 되는 죽, 채소볶음 등 가벼운 식사. 특히 성관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저녁 식사는 가볍고 일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 외에 건강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73세기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서 마카랑 홍삼을 같이 먹었더니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다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 상담 없이 건강식품을 추가하지 말 것. 이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 성생활 직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은 단순히 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더 많은 활력과 기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파트너를 위한 작은 배려가 됩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 바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걷기 운동. 하루 30분 정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 하루 중 시원한 시간대를 택해 아침 15분, 저녁 15분. 이렇게 나눠서 걸으면 더욱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특히 성생활을 위해서는
골반 근육이 탄탄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후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루 쉬 10회씩 2에서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리 근력, 골반 안정성, 성기능 유지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셋째, 케겔 운동.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의도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에서 5회, 한 번 할 때 10초간 힘을 주었다가 10초 쉬는 식으로 반복해 주세요. 특별한 기구나 공간이 필요 없고 앉아 있거나 누워서도 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운동 외에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첫째, 무거운 물건 들기.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운동, 무거운 짐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행동. 이런 것들은 허리와 관절에 큰 무리를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무거운 거울 들지 마세요. 둘째, 격렬한 유산소 운동, 빠른 달리기, 과격한 등산, 숨이 차오를 정도의 고강도 운동. 이런 운동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숨이 너무 찬다면 그건 이미 몸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급격한 동작이 많은 운동,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운동, 빠르게 자세를 전환하는 운동.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운동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기.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지 않기.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되 무리하지 않기. 일주일에 3에서 4회, 하루 30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성생활 전날에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기. 몸이 피곤하면 자연스러운 친밀감 형성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70대 초에 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걷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손도 잡고 걸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처럼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파트너와 함께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부부 사랑을 깊게 해주는 운동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을 준비하고 식습관과 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마음이 지쳐 있다면 사랑을 나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걱정, 자녀 문제, 외로움과 우울감 등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자기도 모르게 선교를 낮추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트레스의 원인 파악하기. 막연하게 답답하다 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걱정인지, 어떤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적어보세요. 스트레스의 정체를 알면 그것과 싸울 힘도 생깁니다. 둘째,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나 요즘 이런 게 걱정돼. 마음이 무거워서 잘 웃지도 못했어.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대방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다만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저 오해만 깊어질 뿐입니다. 셋째,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만들기. 매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70대의 김 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녁마다 아내와 30분씩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그 시간에는 걱정거리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이 작은 습관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부부 사이를 다시 연인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킨십만으로도 따뜻한 손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어색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만약 우울감이 길게 이어진다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불안감이 심하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내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70세 이후에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따뜻한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당신과 당신의 사랑을 아껴주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도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따뜻한 확신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혜로운 노후살롱 채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주 따뜻한 지혜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